오늘은 그린 청지기가 되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6월 둘째 주일인데요. 6월은 참 불려지는 이름이 많은 것 같습니다. 6월 6일 현충일과 또 6.25 한국전쟁이 있는 호국보훈의 달이고, 또 6월 5일은 환경의 날이 있는 이 환경 회복의 달이 6월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 교회는 6월 30일 날 총동원 전도주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6월은 전도의 달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이번 주는 환경의 날을 맞이해서 환경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되 6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특별히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기는 것부터 가축과 하늘에 나는 새까지 다 인간에게 뭐 했느냐? 맡기시고 내가 대신 나를 대신해서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6절 7절, 7절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7절 2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모든 권한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씨 가진 열매와 채소를 인간의 먹을거리로, 또 들의 푸른 풀들을 짐승과 새와 곤충들의 먹을거리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다 창조를 이제 마치신 다음에 자기의 창조물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마지막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보시고 너무 마음이 흡족하시고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표현으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내가 창조했지만 참 좋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그거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제가 2주 전에 울릉도 독도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왔는데 물가도 비싸고 좀 불친절한 것도 있고 잠자리도 좀 제주도나 이런 호텔에 비하면 너무 좀 볼품없고, 그렇지만 환경이 너무 좋더라고요. 공기가 좋고.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그 다음날부터 제가 알러지가 심해서 늘 눈을 이렇게 감거든요. 눈이 아프니까 인상을 쓰게 돼요, 저절로 이렇게. 근데 거기 가니까 이틀째 되는 날 알러지가 사라졌어요. 알러지가 사라졌어요. 다시 왔더니 그 다음날 다시 알러지가 더 세게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약 먹고 안약 넣고 막 왜 이렇게 아픈 거야, 그렇게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가보니까 환경이 너무 이 뷰가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뭐예요?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환경이 좋더라고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자기의 창조물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히 아름답게 창조한 지구를 사람에게 맡겨 관리하고 다스리게 했거든요. 즉 이것을 성경적으로 말하면 청지기라고 얘기합니다. 청지기. 근데 맡겼더니 뭐냐 하면 이 지구가 어떻게 됐어요?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지구가 오염되고 망가지고 여러분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병들기 시작했어요. 요즘은 그래서 늘 TV를 틀면 나오는 게 뭐예요? 기후변화, 무슨 기후 온난화, 이런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어디서 보다 보니까 그 학자가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지금 지구의 상태가 어떠냐라고 물으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으로 치면 말기 암 환자와 같다. 말기 암 환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지구가 너무너무 많이 병들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청지기는 이 어떤 존재냐면 주인을 대신해서 주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기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가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부자가 자기의 재산을 청지기에게 맡겼습니다. 청지기가 이걸 가지고 어디 돼요? 사업도 하고 뭐 투자도 하고 또 관리해가지고 주인의 재산을 잘 그렇게 불려줘야 되거든요. 잘 관리해가지고. 근데 이 청지기가 불의해가지고요, 뭐 했느냐? 주인의 재산에 자꾸 손해를 끼치는 거예요. 근데 이 소문이 누구에게 들렸느냐? 주인의 귀에 들렸어요. 주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청지기를 불러서 너 장부 다 가져와봐. 내가 세매고 따져봐가지고 너 만약에 내 것 손해 입혔으면 너는 다시는 청지기를 나한테 못할 거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청지기에게 걱정이 생겼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손해를 입혔거든요, 주인의 재산에. 그럼 쫓겨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지? 땅을 파서 노동을 하자니 내가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가지고 지혜를 쓰는데 이왕 가진 권리, 이왕 쫓겨날 거, 그래서 인심이나 쓰자. 그리고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가지고요, 재산을 막 탕감해 줍니다. 그리고 생각하죠. 내가 이렇게 도와주면 내가 쫓겨난 다음에 내가 가면 나를 좀 후하게 대할 거다. 여러분, 여기서 이 청지기가 권력남용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청지기란 주인의 것, 자신의 것이 아니지만 주인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 청지기로 지구를 맡기고 이것을 다스리고 또 살아가게끔 하나님께서 하셨거든요. 근데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인간은 어떻게 했느냐면 그 하나님이 준 자연을 보호하고 가꾸는 것이 아니라 뭐 했어요? 파괴하고 망가뜨리고 지금은 너무너무나 지구가 병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뭘까요? 청지기가 자기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언젠가는 마지막 때에는 또는 주인이 결산하고자 할 때는 가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산.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 지구 맡겼더니 어떻게 했어? 잘 관리했어? 아니면 병들게 하고 망가뜨렸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뭐 하느냐? 우리에게 결산하고 물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지기 생각하면 건강이나 내가 가지는 재산, 이런 것만 우리가 청지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그것만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은 이 세상의 일부가 아니라 이 지구 전체를 우리 사람들에게 맡겼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늘 우리가 지구를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을 생각할 수 있는 이제 이 시대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온난화로 인해서 빙하가 계속 녹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토가 사라지는 태평양의 한 섬나라도 있다고 그래요. 좀 난민 신청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연구 결과 2100년이 되면, 지금처럼 가면 2100년이 되면 불과 앞으로 60년도 안 남았죠. 그죠? 이 빙하의 3분의 2가 녹는데요. 그러면 해수면의 온도가 또 해수면의 높이가 15m가 올라간답니다. 여러분, 15m가 올라가면 얼만큼 많이 잠길까요? 아마 우리나라도요, 남해안부터 낮은 지대, 여기 영종도 같은 섬들, 또 이 공항 다 물에 잠길 겁니다. 15m 올라가면요. 옛날에 제가 본 어떤 영상에 보면요, 다 녹잖아요. 그러면 지구상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사라져요. 국토가 물에 잠겨서. 우리나라도 여러분 살아남는 나라 중에 하나이긴 한데 어디만 살아남느냐? 강원도 저 높은 산골짜기만 살아남아요. 그 저쪽 부분만. 나머지는 다 물에 잠깁니다. 바닷속에 잠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심각한 위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만 계속 얘기하고 있지요. 전혀 뭐하고 있지 않느냐? 제대로 된 대책과 이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도 안 하죠. 아마 이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할 거예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얼마 정도 배출할까요? 제가 굿네이버스 강의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 굿네이버스 좀 이따 제가 틀어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지구가 생각할 때는 지구를 망가뜨리는 10대 깡패 중에 하나래요. 깡패 국배 중에 하나래요. 왜? 우리나라 세계에서 10번째로 탄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배출하는 나라가 어디냐? 대한민국이래요. 지금 뭐 열심히 정리도 분리수거도 하고 뭐 전기차 이런 거 또 에너지 절약 이런 거 막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나라는 10대 지구가 생각할 때는 자기를 괴롭히는 깡패 국가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배수 시설이 잘 돼 있어가지고 비가 많이 와도 피해가 덜하지만 가난한 나라 또 아프리카 같은 나라들은요 우리가 배출을 했는데 피해는 거기서 어마어마하게 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이게 흙이 물을 이게 흡수를 안 한대요. 통과를 잘 안 시킨대요. 그리고 뭐가 없어요? 산이 없잖아요. 산이. 태국도 가보니까요 태국에 산이 하나도 아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기 어디까지는 산이 없대요. 그냥 뭐만 있느냐? 평지만 있어요. 근데 거기에 비가 와가지고 쌓였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배수도 안 되고 평지잖아요. 피할 데도 없고 다 잠기는 거죠. 그냥 다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검단기독교연합회에서 우리 굿네이버스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굿네이버스나 뭐 월드비전이나 또는 컴패션이나 이런 단체들이 전부 기독교 단체입니다. 어려운 나라를 돕고 또 기후 이런 것 때문에 좀 고민하는 것들이 기독교 단체들인데 우리 검기원에서 선포식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들마다 6월달 중에 각 교회마다 그린 청지기 선포식을 갖고 동참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에 보면 오늘 전부 이거 껴드렸을 거예요.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거 보시고 교회 이름하고 이름 쓰시고 한 주간 동안 지키고 다시 납부하시면 나중에 수초문 해가지고 선물도 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다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제가 하는 얘기가 많지만 우리 영상 하나가 있거든요. 그분이 이제 그 지구 위기에 대한 특히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것이 있는데 요거 보고 맞아 말씀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네이버스와 함께하는 그린 청지기 프로젝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후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계가 오늘 어떻게 위기에 처해져 있는지 실제 제가 겪은 사례들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칠레의 아타카마라는 사막 들어본 적이 있으실까요? 지구상에서 가장 메마른 곳, 연 강수량이 15mm에 불과한 이곳에도 가끔은 천국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하는 그 찬양의 가사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5년에서 7년 정도 기간에 한 번씩 이 사막에 비가 많이 내리면 이곳은 찬양의 가사처럼 사막이 꽃동산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한 12시간 정도 사막에 비가 내리면 보고 계신 사진처럼 사막이 정말 꽃동산으로 변하는 사막입니다. 천국의 기적을 볼 수 있는 이곳 아타카마 사막 언젠가 여러분도 꼭 한번 방문해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제 기후변화 때문에 이러한 기적을 보기는 점점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2021년 벌써 3년 전에 나온 신문기사를 보면요. 강수량이 점점 감소해서 기후변화를 겪고 있는 이 사막에도 이제 천국의 기적을 체험하는 건 어려워질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5년간 동아프리카에서 살다가 작년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동아프리카에서 살면서 실제 겪고 체험했던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들을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마사이족의 나라, 야생동물들이 뛰어노는 그런 사파리의 나라 케냐를 알고 계실까요? 아마 지도에서 보신 적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케냐는 지난 4년간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2023년에는 가뭄이 정말 엄청나서
동물들은 모두 폐사하고 사람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한 해를 보냈습니다. 땅이 메마르니 당연히 먹을 양식을 재배하고 구하는 것도 어려운 한 해를 보냈었습니다. 케냐는 대기근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이미 사막 메뚜기떼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어른 손가락만한 크기의 메뚜기떼는 간신히 재배하고 있던 콩, 밀, 쌀 등 농산물을 마구 먹어치웠었죠. 메뚜기떼가 너무 많이 번식한 이유도 기후변화로 인한 번식 환경이 유리해졌기 때문입니다. 가뭄과 메뚜기떼의 피해로 생명의 위기를 겪은 케냐 사람들을 위해 굿네이버스는 긴급구호를 2023년 실시했습니다. 보고 계시는 사진은 마을에 유일하게 남은 오염된 우물입니다. 마실 것도 먹을 것도 없는 케냐 주민들을 위해서 굿네이버스는 깨끗한 물과 식량을 공급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올해 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올해 3월이 되자 드디어 메마른 이 땅 위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드디어 비가 오는구나, 이게 축복의 샘물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비는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딱딱하게 메마른 땅이 물을 흡수하기도 전에 물을 마구 쏟아냈었죠. 아마 최근에 케냐에 관한 기사를 접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올 4월부터 또 다른 재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니뇨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가는 현상이죠. 이로 인해서 케냐는 극심한 홍수, 폭우로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너무나 극심한 가뭄으로 작년 긴급구호를 펼쳤던 케냐에서 올해는 홍수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굿네이버스가 지난 몇 년간 우물을 파고 수자원을 확보하고자 했던 케냐의 카지아도는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주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까지 통계에 따르면 약 276명이 사망했고 21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콜레라 등의 수인성 질병으로 더 많은 주민들의 생명이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가뭄, 그리고 또한 홍수, 이제는 자기 고향을 떠나서 새로운 터전을 찾아야 하는 주민도 15만 명에 달하고 있는 케냐의 오늘날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케냐와 같이 기후변화로 인해 자신의 고향을 떠나야 하는 인구는 약 3,600만 명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홍수, 태풍, 산불이나 가뭄 등의 이유로 새로운 정착지를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050년이 되면 이재민의 수는 지금보다 약 5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밑에 지도를 보시면요, 앞으로 가장 많은 위험에 처할 사람들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이웃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만 약 7천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기후변화 위기는 단순히 이재민을 발생하는 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 원인들과 결합해서 더욱 복잡한 상황들을 만들어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생계를 잃어버린 사람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준비되지 않은 이주길에 오르게 됩니다. 새로 정착한 곳에 충분한 물과 음식이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아프리카 대부분의 지역은 늘 자원이 부족합니다. 그곳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던 사람들, 그리고 생존을 위해 목숨을 걸고 새로운 곳에 이사 온 사람들 사이에 평화가 조성되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합니다. 한정된 자원을 둘러싸고 갈등이 생기고 더 나아가 분쟁과 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후변화로 시작된 문제들은 더 크고 복잡한 문제로 발전되어 갑니다. 유엔의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에 따르면 현재 기후변화나 분쟁 등으로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전 세계의 인구는 약 3억 명입니다. 전 세계에서 급성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인구도 무려 2억 5천만 명에 이릅니다. 특히 여성 및 아동 등 취약한 인구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전 세계 아동 5명 중 1명은 분쟁으로 인해서 피난길에 올라야 하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 인구로 보면 73명 중에 1명은 강제적으로 자신의 고향을 떠나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작년 1년 동안 홍수로 인해서 콜레라가 창궐한 국가도 29개국에 이릅니다. 앞으로 이러한 위기들이 어떻게 될까요? 상황이 그리 녹록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대응하고자 전 세계에서는 파리 기후 협약을 통해서 지구 온도의 상승을 1.5도 이내로 막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도를 넘은 지 오래됐고 기온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KBS 뉴스에서 방송한 내용인데요. 이미 벌써 1.5도씨를 넘어서 10년 내에 2도도 돌파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정말 무서운 것은 우리가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예측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1.5도가 상승했을 때, 2도가 상승했을 때 과연 우리는 생존이 가능할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2019년에 한국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에서 인식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 간의 기후변화와 그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묻는 조사였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신교도인이나 비개신교도인이나 모두 기후변화 위기의 심각성과 실천 의향에 대해서 높은 관심과 참여의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지역의 교회들이 이러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이제 너무나 당연한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잠재적인 성도들에게 우리가 환경을 사랑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교회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보여주고 또한 전도의 통로를 삼는 것도 점점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있었던 우간다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담수호인 빅토리아 호수가 있는 수자원이 풍부한 우간다도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애써 지은 다리가 무색할 만큼 건기시에 물이 모두 말라버립니다. 그래도 비가 좀 내리는 우기에 주민들의 가정을 방문해서 물을 어떻게 구하시는지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웅덩이를 파고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을 모아서 건기를 준비하시는 주민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이 물을 갖고, 이 웅덩이에 있는 물을 갖고 아이들도 먹고 가축들도 먹이면서 그렇게 가뭄을 이겨내고 계셨습니다. 당연히 위생적이지도 않고 위험하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이것이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전기나 물이 연결되지 않고 바람이 숭숭 통하는 집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에게 기후변화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네, 땅을 대충 파서 만든 이것이 화장실입니다. 그것도 여러 가정이 함께 사용하는 공용 화장실입니다. 우기시 비가 많이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비가 차서 오물이 넘치고 또 다른 질병의 위기를 발생시킬 것입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부엌입니다. 비가 오면 사용할 수도 없는 이 열악한 부엌에서 조금 남은 식량을 아껴 먹는 주민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이곳에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지원으로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주민들과 함께 여러 계획을 수립하고 상하수도 시설을 같이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물을 가정에 보급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마을에 갖춰졌습니다. 마을 중간중간 물을 기를 수 있는 공용수도가 만들어지고 이후에 관리를 위한 교육 훈련까지 실시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제가 있었던 또 다른 나라 르완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르완다는 경상 남북도를 합한 크기 정도로 정말 작은 국가입니다. 1000개의 언덕의 나라라고 불리는데요. 그만큼 언덕이 많은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이 언덕과 언덕 사이에 물이 흐르는 저습지라고 불리는 곳에서 옥수수, 감자 등을 재배하면서 살아가고 계시죠. 이렇게 참 아름다운 르완다는 1993년 제노사이드라고 불리는 대학살이 벌어진 역사적 아픔을 간직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약 100일간에 100만 명의 르완다 국민들이 사망한 아주 참혹한 일이 일어난 나라였습니다. 이런 내전의 피해와 또한 무분별한 벌목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언덕이 다 민둥산으로 변했었죠. 르완다는 국가 개발을 실시하면서 벌목을 금지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울창한 숲을 복원하기 위해선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후변화로 장마가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장시간 많은 비로 인해서 언덕과 언덕 사이에 토사가 쌓이고 농사를 짓기 힘든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 식량을 구하는 것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르완다의 현실입니다.
네, 이곳에도 감사하게 굿네이버스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지원을 받아서 많은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무려 140헥타르에 이르는 경작지를 어떻게 개발할지, 이 토사가 쌓이는 것을 어떻게 방지할지 주민들과 긴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과정에서 주민들과 함께 땅을 파고 벽돌을 쌓으면서 수로를 만들었습니다. 무려 1년이 좀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그 기간 동안 주민들과 함께 이 140헥타르 개발을 이 사진처럼 아름답게 완성을 해냈습니다. 네, 140헥타르에 이르는 땅에 대한 개발을 마치고 동시에 농민들을 위한 교육훈련도 제공했습니다. 특히 이 교육훈련은 지역에 있는 교회와 함께 연합해서 교회에서는 장소를 대여해 주시고 또한 말씀과 기도를 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는 또 교육을 하면서 이런 아름다운 교육을 같이 이루어냈습니다. 정말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농업 기술까지 전수하는 천국의 그런 잔치가 벌어졌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네, 땅도 준비되고 기술도 전수되고 이제 본격적인 옥수수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루안다 국민들은 말린 옥수수를 갈아서 물을 넣고 끓인 우갈리라고 불리는 음식, 우리나라로 치면 옥수수죽 같은 음식을 주식으로 먹습니다. 여기에 콩이나 야채 등과 같은 반찬을 같이 먹는 것이 일반적인 루안다 국민들의 식사입니다. 네, 옥수수로 배를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소득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도 펼쳤습니다. 옥수수가 많이 생산될 때는 옥수수 시장가가 당연히 쌉니다. 그리고 큰 회사들이 이때 싸게 옥수수를 많이 샀다가 몇 달 후에 비싼 가격으로 옥수수가 생산되지 않을 때 비싼 가격으로 농부들에게 되팔게 됩니다. 당장 쓸 돈이 없는 농부들은 옥수수가 생산됐을 때 싼 가격에 자신의 옥수수를 팔고 한 3개월에서 4개월 후에 다시 비싼 가격으로 옥수수를 사 먹는 이런 아이러니한 일이 발생하고 있던 거죠. 그래서 굿네이버스는 창고를 짓고 옥수수를 보관하고 적절한 시장 가격에 팔 수 있도록 농민들의 소득을 개선하는 활동을 펼쳤습니다. 네, 주민들과 함께 건축한 이 창고에 옥수수를 보관하는 사진입니다. 또한 옥수수가 상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적정한 시장가가 오면 판매를 실시했습니다. 아마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바로 7년간의 흉년을 준비했던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성경의 이야기는 지금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또한 우리 주민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마쳐볼까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케냐에서 발생한 홍수,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간다, 루안다 주민들을 함께 만나보았습니다. 기후변화는 우리 아프리카에 있는 주민들에게 매일매일 살고 죽는 그런 생존의 문제가 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왼쪽 사진을 보시면요. 정말 차가 들어가기도 힘든 우간다 깊은 마을에 있는 유치원 사진입니다. 굿네이버스가 지원하고 있는 곳도 아닌데요. 이런 어려운 환경이지만 아이들을 깨끗하게 입혀서 학교에 보내고 또한 가르칠 교재라고는 벽에 걸린 종이 한 장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신 선생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오른쪽에 보시면요. 제대로 된 칠판도 없는 책상도 없는 교실에서 최선을 다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아이를 돌보는 교사의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뒤에 보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컵 같은 게 있는데요. 이 컵은 옥수수 죽 한 그릇을 주기 위해서 어머니들이 자원봉사로 요리하고 있는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경험한 아프리카는 무능하거나 게으르거나 역량이 없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의 폭이 좁지만 진지하게 또한 충실히 최선을 다해서 빈곤과 싸우고 계신 분들이 계신 곳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또한 작은 도움이 현지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분들과 함께 한다면 기후변화 위기를 조금씩 극복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할렐루야. 탄자니아 네, 꺼주세요. 네, 뭐 아프리카 얘기인 것 같지만 이게 우리나라에도 얼마 있으면 겹칠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작년인가 우리 남부지방에 어마어마한 가뭄이 있었잖아요. 뭐 물이 안 나와가지고 없어가지고 뭐 집집마다 소방차가 가서 물 대줄 정도로
그런 가뭄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또 어마어마하게 덥고 비도 많이 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이 기후 위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요? 뭐 진짜 온 세계가 다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나하나 조금씩 실천해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뭐 우리 후손들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뭐 어렵고 힘든 것 같지만 여기 뒤 안에 보시면 그게 힘든 일은 아니더라고요. 여기 요구하는 것들이. 뭐 우리 선포식 끝나고 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목사님들이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교회는 우리 교회는 커피들을 좋아한대요. 그래가지고 우리처럼 머신이 있어가지고 커피를 먹는데 처음에 종이컵을 쓰다가 이게 너무 비싸기도 하고 낭비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마다 안 쓰고 있는 텀블러 가져와가지고 자기 텀블러로 자기가 커피 마시고 자기가 물로 헹궈서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사라져요? 종이컵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종이컵 쓰다가 우리 교회는 전부 저 종이컵 대신에 진공 컵 쓴다. 그랬더니 그거 좋다. 왜냐하면 이제 일반 그 스탠컵은 뜨거워서 커피 못 마시잖아요. 근데 진공컵은 뜨겁지 않고 찬 걸로도 물 겉에 안 생기고 그래서 쓴다 그랬더니 그것도 참 좋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저희는 이사 준비하면서 집에서 안 쓰는 텀블러 다 갖다 놨습니다. 여러분들도 텀블러 하나 갖다 놓으시고 자기 컵 자기가 쓰시면 그러면 더 좋을 줄로 믿습니다. 이 종이컵을 써서 뭐 편한 거 하나 외에는 사실은 이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환경오염도 되죠. 돈도 낭비가 되죠. 그걸로 물을 마실 때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 종이컵에서 나오는 미세 플라스틱이 어마어마하대요. 심지어는 얼마 전 뉴스에서는 우리 물병 있잖아요. 생수병. 그것도 조사했더니 미세 플라스틱이 어마어마하게 나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컵으로 먹으면 편한 거 하나 외에는 미세 플라스틱 먹지, 환경오염 되지, 돈 쓰지, 좋은 게 있어요, 없어요? 편한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조금만 불편하면 뭐예요? 돈도 아끼지, 미세 플라스틱도 안 마시지, 그죠? 더 좋은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보 활동지 보시면 일상에서 하는 활동들이 되게 많아요. 일회용품 줄이고 또 재활용 철저히 하고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고 안 쓰는 전등 소등하고 안 쓰는 코드 전열기 뽑아놓고 뭐 이런 거예요. 친환경 세제 쓰고 음식물 남기지 말고 버리지 않게 먹고 또 실내 절정 온도 유지하고 여러분 이거 다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할 수 있으면서도 뭐가 되죠? 돈이 절약될 수 있는 일이에요. 돈이 절약될 수 있는 일.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시면 옆에 보면 전부 멀티 탭을 다 꽂아놨어요. 뽑았다 꼈다 이게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스위치 딱 끄면 다 꺼지고 키면 켜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들, 자주 안 쓰는 것들은 전부 멀티탭 해놓습니다. 드라이기 같은 건요 꼭 뽑아놓습니다. 안 쓸 때. 꽂아놔도 전기가 흐르고 있고 얘는 전열기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접촉 불량 나가지고 그게 작동이 된다 그러면 화재 위험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요 반드시 뽑아놓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잔소리 많이 해요. 왜냐? 안 쓰는데 컴퓨터 맨날 틀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걸 틀어놓는 시간 귀찮아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동안 전기가요 어마어마하게 들고 있습니다. 우리 집 예를 들면요, 우리 옛날에 코로나 때 있죠. 집에 애들이 다 있었잖아요. 공부도 집에서 하고. 여러분 전기 용량이 한 달에 300 몇십 조씩 나오는 거예요. 누진세가 붙어요. 근데 요즘은 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잖아요. 여러분 컴퓨터를 쓰는 시간이 확 줄었잖아요. 한 100km는 줄은 것 같아요. 200 몇십 킬로밖에 안 나와요. 요즘은요. 그러니까 컴퓨터 한 대 틀어놓고 돌리고 있는 게 이게 전기가 단연코 여러분 적게 먹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6월을 보통 일주일 이상 하는 건데 우리 교회는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해가지고 6월 30일 마지막 주까지 3주 동안 참여하려고 합니다. 최소한 일주일 이상 참여해 주시고 이거 일주일 3주하고 그 다음부터는 지키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 3주 써보면 이거 불편하지 않고 텀블러 쓰는 게 더 편한 게 맞네? 그럼 어떻게 되죠? 계속 쓰게 되잖아요. 그죠? 계속 절약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자고
여러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지키는 청지기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 너 이렇게 왜 내가 준 아름다운 자연을 망가뜨렸니? 라고 책망받지 않고 그래 잘 지키느라 관리하느라 수고했다,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후손들을 자녀들에게도 망가지지 않은, 오염되지 않은 그런 이 땅을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갑자기 뭐 차 놓고 걸어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하면 점점점 위기가 줄어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가전제품 살 때도 그렇더라고요. 이러면 이왕에 뭐 사야 되느냐? 에어컨 요즘 같으면 에어컨 사잖아요. 그러면 에어컨 돈 조금 더 주고 뭘 사야 되느냐?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은 걸 사야 돼요. 무슨 아세요? 그러면요, 전기요 많이 쓰고도 전기요금이 조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에너지 효율 높은 거 그냥 탁 사잖아요. 쓰면서 전기요금 많이 내고 아까워서 털지도 못해요.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우리 유아실에 여러분 에어컨이 하나 7평짜리인가 조그만 게 벽걸이 걸려 있잖아요. 걔랑 얘 23평짜리 얘도 에너지 등급이 많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원래 1등급 신청했는데 그때 잘못 가져와가지고 그냥 또 다른 날 오기 뭐하니까 조금 할인받고 놓은 거예요. 3등급인데 23평과 7평이면 거의 뭐 한 3배 이상이 나죠. 그죠? 근데 한 달 월 전기료가 얼마 차이 나는지 아세요? 거의 똑같아요. 한 달 여기 보면 써 있잖아요. 한 달 월 하루에 8시간씩 틀었을 때 한 달 사용 전기량이 있습니다. 얘는 138이야. 저 안에 있는 거 조그만 건 131이에요. 평수는 몇 배 차이가 나는데 3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 우리 저 식당에 있는 그 에어컨 요 똑같은 거 있죠. 요거 똑같은 거. 걔는 한 달에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옛날 구형이에요. 550kg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에 비하면 거의 한 5배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을 틀고. 걔는 그냥 비싸기도 하고 매일 틀기 아니고 잠깐 트는 거기 때문에 그냥 아직 안 바꾸고 있는 거지만요. 이왕 바꾸면 뭐 해야 되느냐? 효율 등급 돈 또 주고 바꾸고 그리고 편하게 쓰는 게 낫습니다. 그게 환경 오염도 줄이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크게 힘들지 않고 돈도 아끼면서 절약할 수 있고 지구도 지킬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에서 안 쓰는 텀블러 하나씩 갖다 교회에다 놓으시고 쓰신 다음에 한번 물 휙 헹궈서 엎어놓으면 거기 이름 써놓으면 다른 사람 안 쓰잖아요. 본인만 쓰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종이컵 컵값 안 들고 또 미세 플라스틱 안 먹고 그리고 하고 뭐 없으시거나 우리 어르신들은 그냥 교회에 진공컵 있으니까 그거 쓰시거나 여유로 갖다 놓은 저 텀블러 쓰시면 됩니다. 있으신 분들은 갖다 놓고 그렇게 쓰시면 그게 하나의 실천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연을 잘 지키고 보호해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 그린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